시간 베이스 아니고 분량 베이스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출판사가 가장 좋아하는 소제목의 개수는 마감 시간을 지켜서 써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로미책방의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책쓰기 과정 3번째 시간이에요. 와, 대단하죠. 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유유. 그래도 여러분이 작가의 길을 가실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정보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집필의 단계로 왔습니다. 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단계 집필입니다. 보통 작가가 처음 쓰는 그 첫 번째 원고를 초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고. 그래서 집필 단계에는 초고를 쓰시고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초고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작은 소 챕터를 한 꼭지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 이제 채워 나가셔야 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출판사가 가장 좋아하는 소제목의 개수는 35개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개의 꼭지가 완성되면 이제 그 다음에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35개가 말이 35개지. 네, 요즘은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나면 35꼭지 정도 글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요. A4로 봤을 때 2장에서 2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상으로 봤을 때 80에서 100장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보는 책으로 출간이 됐을 때 보통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두께를 우리가 접했을 때 독자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손이 안 가고, 그것보다 또 너무 얇으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좀 허접한가? 쓰다 말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 두께가 책으로 출간됐을 때, 그쵸? 책으로 출간됐을 때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옆에 있는 책 하나 꺼냈는데 얘는 조금 두껍네요. 책은 도끼다라는 책인데 얘는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책들은 조금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279페이지 있거든요. 딱 250에서 300페이지가 그냥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소 챕터, 소 제목을 쓰실 때 보통 A4 2장에서 2장 반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탕체로 꼭 쓰셔야 돼요. 출판사에서 그 글씨체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글씨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바탕체 몇 포인트? 10포인트. 우리 책 보다 보면 이렇게 볼드체 되어 있거나 색깔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초고에서는 그런 작업 일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맞고 품어서 바탕체 10포인트로 그냥 주구장창 쭉쭉 써 내려가시면 그게 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고를 쓸 때 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양을 매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1시간 내가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루 한 소 제목을 써야지, 한 꼭지를 써야지 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 베이스로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분량 베이스로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쵸? 초등학교 때 우리 방학만 되면 하루 일과표를 동그라미 속에다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속에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학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기 쓰기 뭐 이렇게 잡아놓지만 결국 하지 못하죠. 그게 시간 베이스로 계획을 잡았을 때 가장 큰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량 베이스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저는 분량 베이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한 꼭지씩 쓰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주 5일제를 준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딱 그 날만 주말은 쉬는 걸로. 사람이 주 7일 근무하면 월화수목금금은 못 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주 5일로 생각하고 주중에 내가 만약에 못 썼으면 주말에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5번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5꼭지를 쓰려면 7호 35, 7주 정도 걸리는데 주말 빼고 7주 걸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인지라 정말 딱 맞게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이렇게 보험처럼 네, 이렇게 끼워 넣어서 보면 충분히 2개월 완성으로 초고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막 2달 만에 책 썼다, 이게 되게 엄청난 신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주 만에 썼어요, 1달 만에 썼어요, 인정. 네, 빨리 쓰신 거예요. 주말을 준수하지 않으시고 되게 빡세게 쓰신 거 인정하시고요. 1달, 2달 안에 초고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무리 없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예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내가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의 책들은 물론 2달 안에 완성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료 수집이나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준비 단계가 조금 더 길어지고요. 저처럼 에세이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참고 자료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안에 그 소재거리와 이야기와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다 안에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끄집어서 써 내려가기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2달 안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달 안에 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 베이스 아니고 분량 베이스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쓰다 보면 어떤 날은 되게 술술 잘 써내려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정말 한 줄 쓰는데도 되게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꼭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못하긴 했는데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쓰는 것과 한 줄이라도 쓰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줄이라도 쓰는 거는 지속하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아예 하루를 안 쓰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이제 이 속에 의심병이 막 올라오기도 시작하고요. 하루 안 쓰면 다음날도 좀 안 써볼까? 막 쓰기 싫어. 더 쓰기 싫어. 이날 안 썼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요. 2번째 안 쓰잖아요. 3번째 날 그냥 놔버려. 우리가 그 옛날부터 있던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3일을 안 쓰잖아요? 매장돼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되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라디오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는 미루는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을 할 때 미루지 않는데요. 어떻게 미루지 않게 되었냐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하기 싫으면 그냥 대충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그래서 그냥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냥 대충 하자라는 마음으로 책상에 딱 앉아서 대충 하려고 딱 한 줄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충 하겠다고 앉았는데 이미 앉는 순간 나는 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이 발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초고를 쓰기 시작하셨다면 내가 정말 쓰기 싫은 날 진짜 많아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켜서 딱 한 줄만 쓰고 덮자 라는 생각으로 노트북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어지는 순간 마법이 이렇게 확 하고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법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글을 쓸 때 시간도 더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하루키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분량을 썼거든요. 아무리 잘 써줘도 자기가 20장 이상을 쓰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내가 오늘 잘 써진다고 해서
갑자기 원래 20장을 쓰던 사람이 30장을 쓰고 40장을 쓰면 다음날 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되게 많이 써놨는데 오늘은 좀 안 써도 되겠지? 라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악마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쉬게 되면 다음날도 안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세 번째 날이 되면 안녕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써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제가 찾아봤던 작가들은 새벽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저녁형 인간, 철저히 올빼미형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책을 써야겠는데 이게 도통 밤에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되게 변수가 많은 거죠. 아이를 재우다가 제가 그냥 스르르 잠들어 버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으악 하고 일어나서 되게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못 쓰고 되니까 이게 되게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처럼 되게 무너지는 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일어나지던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글을 썼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의식을 했었거든요. 일어나서 냉수 한 잔 마시고,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로 커피를 타요. 근데 이제 제가 겨울에 책을 썼으니까 그 추운 거실의 공기와 그 은은하게 퍼지는 그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를 타서 내가 그거를 마시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내가 책을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한 꼭지를 꼭 마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4시에, 보통 4시에 바로 시작 못 하잖아요. 뭐 물 마시고 커피 타고 뭐 이러면 한 4시 20분쯤 되는데, 저는 6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마감 시간을. 그래서 6시까지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6시에 이제 아파트 아래에 있는 헬스장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내려가서 1시간 운동하고 올라오면 7시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아이 아침에 밥 차려주고 남편 밥 같이 먹고 이제 아침 준비해서 출근하고 등원시키고 이런 루틴으로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6시까지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포기하고 7시까지는 꼭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만의 글쓰기 골든타임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제가 초고로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자신만의 골든타임을 꼭 정해서 분량 베이스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책을 쓸 때 그렇게 데드라인, 제가 아까 6시라는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끝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초고를 쓸 때 100% 완벽하게 내가 마음에 들게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욕심이 막 생겨요. 내가 이거 계속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초고는 완성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감 시간을 지켜서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줄이라도 그렇게 매일 쓰시다 보면 2개월 완성으로 여러분의 초고가 완성돼서 눈앞에 이렇게 놓여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 초고 완성했어요. 그쵸? 초고 완성했으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투고하러 갑시다. 네. 이번 이야기는 지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필을 할 때에는 꼭 자신만의 골든타임을 정해서 분량 베이스로 매일 한 줄이라도 꼭 써서 내려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로미 책방의 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